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가 끝나갈 때 다육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는 핑클룹이라는 품종이고요. 성장 중에 있고, 예전에 그 잎이 너무 길게 자라가지고 가위로 자르는 영상에 올렸던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그 자른 잎들이 다 말라가고 깨끗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그 자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자구가 새롭게 나오면서 풍성한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성장 중에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장마가 끝나면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더 예쁘게 아니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핑클루비는 붉게 물이 들어가는 잎 라인이 둥글게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인데요. 지금 햇살이 부족하다 보니까 잎이 좀 길쭉해진 모양도 보이는데, 아마 가을부터 햇살에 좀 장시간 노출된다 그러면 둥글둥글한 모습, 붉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 다육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히 이런 초록빛 얼굴 그리고 수분을 많이 먹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장마가 끝나고 나서 정말 조심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그늘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햇살에 이겨내지 못하고 녹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어리게 성장하고 있는 다육이들이 녹거나 아니면 모주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 바로 덮개를 열어 가지고 부족한 햇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식물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나 아니면 노지에서 자연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햇살에도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우스나 아니면 베란다 아니면 거리대에서 차광막을 오랫동안 했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햇살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새순, 특히 새로 나오는 잎들, 장마철에 갑자기 성장을 했던 그런 작은 자구들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들어오는 반대편에 화분을 위치시켜 가지고 서서히 자라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햇살에 노출이 되어 있던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들어오는 햇살도 잘 버팁니다. 잘 버티지만 장마철에 갑자기 성장했던 자구들 같은 경우는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새순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분을 햇살의 반대편에 위치시켜 가지고 바로 햇살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간접광, 연하게 들어오는 햇살에 노출시켜야지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장마철에는 많은 다육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기온이 높고 높은 수분 때문에 성장을 하는데,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고온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햇살도 아주 강할 거고요. 이 햇살이 보통 한 일주에서 2주 동안은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잎 부분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처 방법을 잘 압니다. 차광막을 무리하게 열지 않고, 덮개를 무리하게 열지 않고, 그리고 화분을 조금이라도 햇살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를 두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햇살이 부족해도 가을까지 둔다라는 것은 아마 다육이를 오래 키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실 텐데요. 그러나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나마 햇살 영양제를 주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화분을 강한 햇살이 비추는 곳에 바로 이렇게 노출시켜 버리면 분명히 100% 화상을 입게 됩니다. 화상을 입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지고 그 잎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탕근 같은 경우가 화상을 입은 상처가 이렇게 상흔이 이렇게 남아 있죠. 그렇지만 새순이 나오는 그 잎들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한번 이 상처를 입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마가 끝나고 나서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건조해지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서서히 생길 겁니다. 서서히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한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 다위가 더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름이 이 장마가 끝나기 전에 깨끗하게 씻은 그런 아픈 다육이들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름을 나고 심어주는 게 좋은데요. 보통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육이가 고온에 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름에 위험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화분에서 꺼내서 그냥 그늘에 두고 화분에 심지 않는 게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다육이가 워낙 강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분 속에 꼭 있어야, 흙 속에 꼭 있어야지만 사는 게 아니라 공기 중 습도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랑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장마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에는 오히려 고온다습한 환경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 고온다습한 환경이 고온으로 바뀔 때, 그때는 더 차각막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은 꼭 저녁 시간 아니면 새벽 시간에 주는 게 좋고요. 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선선하기 때문에 물을 줘도 되는데, 이 시래기 쪽에 이 화분 거리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래기가 돌아갈 때 물을 주면 이 시래기 더운 바람이 이 다육이 뿌리나 식물 뿌리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래기가 돌아가지 않는 시간에 물을 주면서 서서히 말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 또한 저녁에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는 8월에 접어들면서 한 달간은 좀 단수를 시키는 게 좋은데, 우리 집은 햇살이 부족하고 약간 시원한 35도 이하의 그런 환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8월 한 달에도 열대야만 빼고는 물을 조금씩 주면서 성장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버티고, 뿌리가 어느 정도 봄부터 잘 활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강한 햇살에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울복랑금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울복랑금이 여름에 아주 약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 어떤가요? 잎이 떨어지긴 했지만 통통한 얼굴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뿌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 아니면 변이종이 온 그런 품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올금은 절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화원에서 무리하게 다육이를 구입하기보다는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이제 구입하는 게 좋고요.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장마철에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공기 중 습도는 높은데 잎이 자꾸 말라가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제 멈춰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물을 주기보다는 이 여름을 그냥 선선하게 안전하게 유지를 시킨 다음에 가을에 저면간수로 이 부족한 물을 보충시켜 주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